7월 오늘이 21일 목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교 전원주택 특급 경매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가격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 낮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근의 그 단독주택하고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남 8개 2021 타경에 이제 59866 여기엔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두 가구가 약간 한 땅에 땅 하나에 이제 집을 두 개를 져가지고 이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뭐 나눠져 있긴 해요. 나눠져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이게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가구라고 두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다가구 맞죠? 그래서 다가구 지분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저 집 저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제 머리 옆으로 다 보이는 거.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집 저거 뭐 그냥 한 채 반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감정가는 이게 지분이 아니면 좀 더 나올 텐데 이 감평사가 그거를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알고 평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찌됐든 뭐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 평가를 했겠죠. 뭐 얼마나 둘러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분으로 나와서 이제 감정가는 11억 5,687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요 감정 가격 토지 건물 해서 자, 요거는 8월 1일 입찰기에 성남 지원입니다. 성남 지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하고 같이 또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저기 포천 송우리에 약국 상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 경매가 안 들어갔어요. 예, 그거 들어가게 되면 또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이게 지금 제가 박스로 네모친 거 두 개 보이죠? 파란색. 잘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가 이제 낙원중학교, 밑에가 낙원초등학교, 낙생초등학교인가? 낙원인가? 저도 작아서 안 보이네. 그래서 위에는 중학교, 밑에는 초등학교고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볼록 표시되어 있는 게 요 집의 위치인데, 요게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요 일대가 이게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그 밑에 초등학교 위에 중학교 사이에 요쪽이 그 전원주택만 있는 전원주택 단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뭐 가보신 분들은 야,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가구들이 다 한 채씩 독립된 그 집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땅 넓이에 비해서 사는 사람들 숫자는 지극히 적죠. 사람이 적다는 거는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고 이 주택단지 안에는 사실 뭐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게 없어요. 어차피 편의시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나오면 다 있으니까 단지가 큰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편의시설이 안에 없다 그래서 불편한 건 없어요. 전혀 뭐 외딴 섬에 있는 또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 아이들이나 뭐 주로 이제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작년에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건 현장 탐방을 가셔서 동네를 가보시면 와 좋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공원이고요. 나무 보시다시피 조경 되게 잘 해놨습니다. 놀이터 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는 이 초등학교 애들은 다 요 단지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 사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니겠지만, 그러니까 놀이터라고 해서 여기가 뭐 아이들이 많이 뭐 붐비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그냥 되게 한적하고 시설도 깔끔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뭐 꼭 아이들만 놀라는 법이 없고 저녁 시간이나 뭐 주말에 이거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그냥 산책 삼아 나와서 운동 삼아 다니셔도 좋다. 여기 이제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끝나고 놀다 가더라고요. 예, 뭐 시설은 연희 놀이터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겠지만 일단 넓고요. 일단 넓고 그리고 다른 데는 일단은 작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같은 경우도 크게 만들려고 해도 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그 놀이터 그 면적만 확보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직접 보셔도 놀이터가 상당히 넓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 그 들어간 입구에 이제 보호소라고 해서 이 그 초등학교 놀이터 앞에 이제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이 마을을 지키는 뭐 이화나무라고 해서 보호소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 높이가 25m나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8m.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 나무가 이 마을의 어떤 랜드마크랍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니까 이런 마을에 또 이 보호수라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만의 그냥 마을, 우리만의 그 울타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일일이 사진 안 보여드리지만 뭐 조만간에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집집마다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원주택도 왜 저기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전원주택 마을이 보이는데 집들이 하나같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예. 낙생초등학교, 예, 맞아요. 예.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집집마다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각각 따로따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큰 건설사가 일률적으로 뭐 아파트처럼 똑같이 진 게 아니라 여기는 집집마다 건축을 다 새롭게 본인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건축물, 구조물,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특화되어 있는 그 전원주택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집안 내부를 보여드릴 텐데 이 거실입니다. 거실.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거실이 있으면 여기 벽이고 거실이 있고 이쪽으로 방일 텐데 분명히 땅 면적은 60평이 넘는데 60평의 거실이 치고는 좀 작다라는 생각을 아마 조금 예리한 분들은 이제 보실 텐데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이 거실이고요. 기타도 있고 요거는 제가 오늘 내일 지지 옥션, 굿 옥션, 뭐 스피드 옥션 해갖고 지금 유료 사이트 업체에다가 제가 다 보낼 겁니다. 다 보내갖고 제보를 해가지고 사진 다 실어달라.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서 줘야죠. 이거는 지분이 아니라 지분은 지분이지만 분명히 가구가 나눠져 있고 출입구가 다르고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는 집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죠. 아직 그 내용이 없으니까. 예. 자, 이게 거실이고요. 1층 거실이고 여기 2층 거실이고 1층인가 2층인가? 1층이라고 그랬던가? 예, 저도 뭐 집은 안 가봤기 때문에 조금 이분이 사진을 주셨는데 집을 좀 치우질 않고 주셔가지고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예. 요건 이제 안방의 침실인 것 같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제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아마 복도인데 저쪽 뒤쪽이가 거실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렇게 이제 집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평면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앞으로 서서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요게 아마 2층인가? 예, 왼쪽 사진이 2층이고 오른쪽이 이제 1층에서 오른쪽도 2층에서 이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 2층은 아마 이게 아이방일 거예요. 아이방일 거고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또 다락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이 있고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다락방. 천장에 저렇게 유리로 해놔갖고 그 햇빛이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뭐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사진만 다운받아 놔가지고 제가 그때 문자에다가 사진 설명한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 하고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 집안 내부인데 뭐 조금 뭐 짐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집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뭐 어지럽혀 있을 뿐이지 뭐 지금 사람이 채무자 이분이 지금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2개. 왼쪽 화장실은 이제 욕조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욕조 없이 이제 그 샤워기만 있는. 그래서 화장실은 2개입니다. 2개 이렇게 해서 2개가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다가구인데 분명히 한 가구가 사는 것 같은데 그 집 화장실이 2개야? 그러면 다가구가 얼마나 큰 거야? 라고 좀 진짜 좀 예리한 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집안 내부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제 질권자 제가 이름은 뭐 가려드렸는데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가 근저당 2순위로 있고 1순위 하나은행이 있고 2순위 홍티경매고 밑으로다가 이제 질권자 26명. 어차피 이제 경매 물건을 보시면 우리 회원분들 이름은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물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름이 다 법원에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매가 끝나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근데 경매가 진행 중에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거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돼요. 이미 법원 그 기록을 보면은 다 이제 이름이고 뭐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름은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고요. 일단 회원들 26명이 이제 질권자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등기부를 보고 연락 오는 대부업체도 꽤 많아요. 좀 신기하다고. 도대체가 이 뭐 하는 거냐. 뭐 금액도 제각각이고 같은 금액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거죠. 어떻게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질권자로 참여했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여부 홍티금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한테 이것 때문에 물어보러 전화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요. 이제 감정평가서 요약을 보면은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이라고 정확하게 반씩 나눴습니다. 딱 요거는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 약정서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아직 못 찾았고 약정서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나눠서 땅도 2분의 1씩 나중에 뭐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너가 살고 있는 집은 네 땅, 네 건물이,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일체 건물부터 땅 2분의 1까지는 네 거. 요쪽에 그 집하고 땅은 내 거. 보통 건물이 지분으로 나오면은 그 부동산은 면적을 뭐 예를 구분 소유물이 아닌 이상은 이게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에 내가 2분의 1 지분이고 누가 2분의 1 지분이면은 그러면 너는 2, 3, 4층 내가 지하 1, 2층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분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냥 전체 부동산의 이 반이 내 거, 반이 네 거라는 거지 굳이 뭐 몇 층이 네 거, 몇 층이 내 거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왼쪽에 있는 집은 그 왼쪽에 있는 집, 토지, 건물은 이 사람 거. 여기는 이제 저희한테 빌려간 그 채무자, 그분은 오른쪽에 있는 건물, 땅은 이 사람 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 요게 이제 건축 도면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파였게 돼 있죠. 근데 빨간색 제가 체크된 게 이게 출입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는 사람은 출입문이 여기 그 왼쪽 바로 그 도로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신 분 집이 오른쪽 집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입문이 저 오른쪽에 붙어 있죠. 출입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은 이쪽으로 출입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돌아서 일로 출입하고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분은 지분이죠. 뭐 지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분은 지분이긴 하지만 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지분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아마 토지 분할 뭐 이런 걸 못 했는데 요거는 충분히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땅 두 개에서 이쪽은 이 사람이 건물하고 다 딱 나눠 갖고 쓰고 있고 이쪽은 이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미 협의가 끝난 거고 이건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소송을 가더라도 분명히 반을 나눠서 나중에는 이제 한쪽 집만 갖고 토지 건물 등기 온전하게 구분으로 소유 각각 구분해 갖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구청에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염려하시지 말고 입찰하면 된다. 다가구라고 해서 그냥 전체가 살고 있는 집에 반이 나와서 반만 낙찰받아 갖고는 들어가 못 살죠. 반만 받았기 때문에. 얘는 근데 반이 아니라 분명히 왼쪽 오른쪽 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대 구성이 틀려요. 예, 세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 나온 건 오른쪽에 있는 집만 나왔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충분히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지하 1층, 2층, 옥상까지 다락방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온전한 내 집으로. 예. 지분이라고 하지만 뭐 어머니 뭐 법적으로는 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시면은 자, 밑에는 이제 출입문인데 아니 주방이 두 개 있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은 집이면은 그냥 이게 한 집이라고 하면 주방을 하나만 두면 되지 굳이 주방을 두 개 놓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주방을.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가운데 쭉 줄을 걷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 사진상에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붙어 있긴 하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분명히 선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집이긴 한데 얘는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나눌 수 있다고. 아니 뭐 상가도 나누잖아요. 아니 일반 건물에 상가도 구분 소유물 같은 경우 그냥 통건물로 내 거인 경우도 있겠지만 홍티경매에 있는 여기 상가도 여기 204호는 소유주가 다르고요. 옆에 사람은 소유주가 틀려요. 같은 건물에 나눠져 있는데 각각 나눠 가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능하다니까요.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다가 충분히 그 건축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지분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요거는 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낙찰 받으신 분이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다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도 걱정
제가 다 명도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요거 낙찰 받으신 분들은 그냥 엄한 데 가지 마시고 홍티경매 오시면 돼. 그러면 제가 명도부터 모든 것까지 다 제가 아주 소상하게 안내해 드리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낙찰 받고 오시면 된다. 홍티경매로. 네. 자, 요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 제가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축물 대장인데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 최땡땡 있는 분 이분이 채무자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지번 주소로는 54-9번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저기 도로명 주소로 보면은 위에는 서판교로 4-11로 나오고요. 밑에 그 옆집 살고 있는 분 이분 주소는 서판교로 4-9로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 4-11로 보내면 오른쪽 집으로 가고요. 도로명 주소 4-9로 보내면 왼쪽 집으로 갑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도로명 주소는 그냥 지번 주소로는 하나로 나오는데 도로명은 나눠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아니 다가구 주택인데 주소가 두 개일 리 없잖아요. 얘는 두 개로 나온다니까요. 도로명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이 입찰하셔도 된다. 지금 11억 2천이면은 저는 그 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독주택 그 1, 2층 해가지고 48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쪽에 전체가 아니라 경매 나온 요 한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 돈 빌려 가신 채무자에 있는 분 이분이 살고 있는 집 전체 건물 면적 실평수가 48평이에요. 1, 2, 3층 옥탑까지 해갖고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넓은 집에 아니 그냥 뭐 가족 단위로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입찰 보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그때 나눠 갖고 지었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게 뭐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필지 하나에다가 각각 주택을 그러니까 필지 하나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는 네 집, 여기는 내 집, 그리고 네 집 있는 땅은 네 거, 내 집 있는 땅은 내 거. 그래서 2분의 1을 나눌 때 그냥 전체의 2분의 1 어딘지 구획이 그어져 있지 않는 2분의 1 보통 부동산 지분처럼 그게 아니라 얘는 옆집하고 이 집하고 분명히 서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네 거, 여기는 내 거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등기부 사항을 한번 볼게요. 등기 사항을 보면은 보시면 하나은행에 1억 5,800이나 있어? 야, 많이 떼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4년도 11월 달에 처음 빌려갈 때가 얘기고 지금은 이제 금액이 달라요. 보시면은 요건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해서 제가 받은 건데 여기 보시면 자 2014년 11월 11일 4월이 아니라 11월 11일 요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지 안 보이지 작아서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요거는 글씨로 자 보시면은 여기 2014년 11월 11일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갔죠? 자 여기 금융거래 확인서 2014년 11월 11일 맞죠? 그때 2억 빌렸어요. 2억 빌렸는데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작년 5월 달에 이분이 금융거래 확인서를 가지고 왔을 때 보시면 잔액이 얼마야? 7,800이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억에서 7,800 남았기 때문에 뭐 한 3분의 2는 갚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800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이 됐고 배당이 된다고 하면 배당 정리하면 1순위 하나은행이 이제 7,700 남은 거에 뭐 이자 뭐 10% 얻는다고 해도 8,500, 예, 8,500이고요. 2순위 홍티경매에서 원금 7억 7천에다가 이제 이자 그냥 20% 했어. 20% 해가지고 1년, 뭐 12개월 해갖고 12개월이 아직 안 되는데 1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400에서 요거 두 개 합하니까 한 1억 한 700? 1억 얼마 나오냐? 1억 900 나오나? 한 1억 900, 아니 10억 900 좀 나올 거예요. 한 10억 1000 정도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지금 1차에 낙찰이 되면 저희는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 유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몇 번 더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 낙찰자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퍼다가 막 날르세요. 요거 다른 뭐 부동산 뭐 카페 다른 데 가시는 분 있으면은 퍼다가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사실 경매 물건 정보지 보면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야 다가구의 지분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분명히 필지를 나눠서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분할이 가능한 거고 전혀 독립된 나만의 공간 사는데 문제가 없다. 나만의 공간 경매 나온 2분의 1이 48평이나 된다.
가구가 살기에는 적당하고 너무 좋다. 판교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거 초품화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있고 너무 좋다. 요걸 다른 여러 곳에 막 날라주세요. 퍼다가 날라갖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서 이번에 낙찰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운동을 해야죠.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뭐야, 다가구? 근데 사실 좀 신기하긴 하죠. 뭐 다가구. 여기 사진 속에 보면 지금 반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쪽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각각 나온 그러니까 전체에서 2분의 1 지분으로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어떤 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2분의 1 지분인데 딱 갈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건물을 그냥 각각 따로 줘가지고 붙어있긴 하지만 그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 경매 물건이.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표기가 되는 거는 그냥 지분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할이 가능하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층 다락방까지 전용이 48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판교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거고요. 진짜 초품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얘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저도 뭐 영상을 찍겠지만 입찰하시고 싶으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됐지? 잠깐만, 아까 몇 년 안 됐을 텐데 이거 이제 한 4, 5년 됐나? 이분이 처음 짓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두 분이 합의해갖고 집을 짓고 각자 입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인가 5년인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도 새 집이고요. 이분이 또 워낙 이 집을 되게 아꼈어요. 이분이 이 집 많은 경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뭐 그게 뭐 내 노력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나왔는데 집 자체가 굉장히 아까운 집입니다. 아까운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 자체도 아마 굉장히 그 집에 대한 애착도 있고 나름대로 본인이 직접 지어 갖고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내가 직접 짓고 건축할 때도 자기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구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 뭐 그 구조도 본인이 건축 설계할 때도 다 얘기해갖고 짓고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지어진 집을 산 사람하고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진짜 건축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집에 대한 애착이. 이 집이 바로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또 튼튼하게 잘 지었고요. 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허름하게 그냥 대충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뭐 주택은 주택인데 뭐 슬래트 같은 거 올려놓고 조금 허접해 보이는 집들이 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집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가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